네, 뉴욕 증시 주말 사이에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코로 쪽이 좀 플러스입니다. 좀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2.9%고요. EWI ETF는 플러스 1.15%로 종목별 현황들, 원전주 등등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전략가들 김호균 하나증권 용산 WM센터 부장님께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사이에 많은 내용들이 좀 쏟아져 나왔잖아요. 아니, 영국과 중국과는 무역 협정이 잘 이뤄졌는데 이번에 이제 EU에 대해서 또 무역 협정이 관세 이슈 좀 재부각됐습니다. 또 애플과 삼성까지도. 자, 그럼 뉴욕 증시가 다시 좀 하락 압력을 좀 받게 될까요? 일단은 금요일 날 다 나온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월요일 날 시장부터 봤을 것 같은데, 일단 금요일 날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하자마자 한동안 잠잠했던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든 상황입니다. 먼저 애플 얘기해 볼게요. 미국으로 생산기지 이전하지 않으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삼성과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불똥이 틀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현재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생산 시설을 이제 인도로 일부 이전하고 있고, 이전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이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소식이죠. 네, 그렇다고 미국으로 이전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 이것은 좀 애플이 그리고 팀 쿡이 좀 트럼프 대통령이 밉보인 게 아닌가라는 일각의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관세 협상이 좀 현재 진척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품목별 관세를 다시 만지면서 중국을 좀 다시 압박하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 이와 함께 같이 나온 소식이 EU입니다. EU에게는 더 많은 관세를 좀 언급을 했는데 50%의 관세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제 50%의 관세를 한 번에 때린다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부과한다기보다는 이 협상용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 베센트 재무장관 역시 이렇게 좀 진화해 나선 모습입니다. 일부 국가가 버티기 전략을 쓰게 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150개나 되는 이 국가와의 제안서를 한 번에 받아놓고 검토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런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유를 언급한 거로 보여지고요. 네. 현재 지수가 많이 회복됐기 때문에 관세 이슈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벤트가 PC 발표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지만, 네, 트럼프의 관세, 즉 트럼프의 입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수그러들었던 관세 공포가 좀 되살아나면서 다시 협상용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에 트럼프 입 잘 살펴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이 관세 전쟁 재개가 국채 금리를 낮추려는 트럼프의 전략이 아닌가? 그러니까 주식을 좀 팔고 채권으로 좀 갈아타기를 유도한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주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를 보게 되면 그 예탁 결제는 통계 자료에 있는데요. 2위, 3위가 TMF입니다. 그러니까 즉, 미국 장기채 ETF 그리고 장기채 레버리지 ETF를 상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재 금리가 4.5% 수준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현재 금리 수준에서 좀 내릴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금리가 내려간다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 국채 매수 전략은 좀 매력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TLT 즉 미국 장기채 레버리지 장기채 그냥 ETF 레버리지가 들어가지 않은 ETF 같은 경우는 해지성으로 좀 보여지고요. TMF라는 ETF를 투자한 경우에는 이 레버리지 3배짜리이기 때문에 좀 투기성에 가깝지 않나 그런 판단으로 이제 매수를 한 것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미국이 현재 금리를 낮출 수단은 여러 가지 갖고 있습니다. SRL 같은 미국 대형 은행들이 안전자산으로 미국채를 더 매수할 수 있게 좀 룸을 열어준다거나, 지금 한간에 얘기가 나오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이 기초자산을 이제 미국채로 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수의 미국채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관세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미국 국채를 사게 하는 이런 네.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미국 매수세 수요를 자극하면서 이런 어떤 이 TLT나 TMF에 대한 수익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하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10년물 금리가 4.5%까지 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학개미들이 8개월 만에 미국 주식을 좀 순매도했다라는 것도 좀 포착이 되네요. 네. 자, 이번 주에도 엔비디아 28일에 이제 실적 발표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중국 수출의 규제를 좀 우회하기 위한 좀 노력을 계속합니다. 중국용 AI 칩 이 블랙웨어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저 위기 의식 계속 헤쳐나가는 현황들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젠슨왕 입장에서는 중국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시장입니다. 아무리 트럼프 압박이 심하다 하더라도 현재 행보를 보게 되면 그 빈틈을 돌파하려는 노력은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가성비는 사실 실적으로 열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화웨이가 성장 속도 굉장히 무섭다. 이거는 젠슨왕도 인정한 바인 거고 향후 중국 AI 시장의 성장을 고려할 때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많은 서비스들이 도입이 될 겁니다. 그런 많은 이 추론 반도체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 중국에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이 엔비디아 생태계 구축을 하려는 전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근 대만에 가서 이 R&D 센터를 구축한과 동시에 지금 상해에도 이 연구개발센터를 좀 세우겠다 이런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연관된 고민에 나온 전략으로 보여지고요. H20은 지금 규제 중이지만 새로운 칩에 대해서는 규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규제 회피의 전략으로 엔비디아는 지속적인 이런 개발을 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H20을 저사양으로 낮춘다는 전략을 쓰려고 했으나 이거는 사실 생산 라인의 조정에도 굉장히 어렵고 중국에서도 너무 저사양이면 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블랙엘의 생산 라인을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이제 이 중국에 대한 어떤 전략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지금 3년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현재 엔비디아 전략은 그 뒤까지 좀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드릴 이 질문은요. 앞서 코너에서도 좀 시간이 부족해서 잘 못 들은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트럼프가 원전 르네상스를 공식 천명했습니다. 2030년까지 원자로 10기 착공,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 4배 증대. 자, 미국의 원전주, 한국의 원전주 지금 다 관심이 아주 큽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5월 23일에 원전 관련 행정명령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 원전 관련 주가들 거의 폭등을 했는데요. 폭등. 내용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세 안에서도 이 에너지 쪽 그 지원 책 중에서 원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예하는 쪽으로, 즉 공화당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됐는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원전 용량은 4배 확대하고 2030년까지 신규 원전은 10기 이상 건설한다는 것이고 신규 원전은 18개월 내에 허가를 하겠다. 즉 규제 완화 방책이 있는 것이고요. 또 SMR 같은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원전 강국으로 만들겠다. 그 제조 역량과 함께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예. 해당 발표 당시 오클로와 컨센트레이션 에너지의 CEO가 함께 참여해서 기업들과 함께 한다는 이미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는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연관된 부분이 뭐냐면 AI와 관련을 떼놓을 수가 없거든요. 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그렇고 AI 관련해서 상당한 전략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원전으로 해결할 때는 방책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멘텀은 확실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한편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좀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지속될 것인가로 봤을 때는 수주와 건설에 있어서 원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뭐 3년임을 하지 않는 한 이 3년 반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긍정론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좀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네, 이번 주 뭐 PC 발표도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과연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가장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동의 순방 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캐펙스, 빅테크의 캐펙스가 줄지 않았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 주가가 좀 선반영된다면 호실적에도 주식이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직전에 주가 흐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메모리데이 휴장이 지나고 수요일에 FMC 의사록 공개가 있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이제 GDP와 그 PC 발표가 있는데 연준이 원하는 하드 데이터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호균 하나증권 용산 WM센터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럽연합에 이어서 미국도 원전의 개발을 박차고 있습니다. 한국엔 엄청난 기회가 될까요? 그와 관련해서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계속해서 또 국내주도 다루니까 오늘도 선곡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